안녕하세요. 저는 바이러스 연구소 주제 선택 수업에 대해서 발표를 할 대림중학교 교사 김정아라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1학기 때 진행했던 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교과들을 융합한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올해에 의도치 않게 다양한 주제 선택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조금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연구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이러스 연구소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월에 이제 1학기 때 주제 선택 수업을 제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였는데 뭘로 주제를 삼아서 시작하지? 라는 걸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갑자기 중국 우한에서부터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극도의 불안한 감정들을 사람들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 중국 우한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대처 방안들을 이렇게 보면서 유튜브에 이러한 내용이 뜨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물안경을 쓰고 도시를 활보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코로나19는 사람들의 눈만 보고 마주쳐도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거짓 정보들, 그러니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과학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정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알 수 있는데 그러한 기본 바탕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나 다른 분들은 조금 정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럼 코로나19에 대해서 뭔가 수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이제 조금씩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문 기사들도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뭐 어떤 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도주하고 있다라던가 과도한 불안감을 주기 위한 정보들이 이렇게 넘쳐나기 시작을 하면서 좋아,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과학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들을 때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어떤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조금 학습하게 하고 싶다라는 걸 이제 목표로 삼고 바이러스 연구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업 목표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잡았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과연 무엇인가를 과학적으로 좀 접근해서 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짓 정보들에 대해서 또는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가르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제가 사용했던 성취 기준들 주제 선택 프로그램을 하다가 보면은 성취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국어과 과학과를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정보과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융합을 시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하실 때에는 이러한 성취 기준들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학교에서 진행한 자유학년제 그 수업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주일에 2시간 블록 타임제로 운영을 했고요.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17주 1학기 내에 한 8번 정도의 수업 차시를 저는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2시간의 수업 중에서 첫 번째 수업은 지식 전달 위주가 되게끔 구성을 하였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아이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수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교육과정을, 죄송해요. 컨셉을 조금 잡았었어요.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 수업에서 사용한 그 주제는 대림 바이러스 연구소였거든요. 딱 보기에도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조금 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끌어들이고자 했던 게 좀 컨셉을 잡아서 연극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대 회장은 저고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의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입사를 지원한 친구들이다 라는 컨셉을 가지고서 입사를 해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하는 컨셉으로 제가 조금 수업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구성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8차시의 수업 펼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시는 1차시부터 이제 8차시까지 있고요. 각 2시간에 대한 내용들 칸으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시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입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에는 면접 시험을 보고 입사 시험을 보는 걸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면접 시험은 자기소개를 하는 거, 어차피 저도 아이들을 처음 보는 상황이고 아이들도 저를 처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서 구성을 했었고, 두 번째는 입사 시험이 말은 입사 시험이지만 이 수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얼마만큼의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입사 시험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수석연구원은 이제 이 입사 시험에 가장 우수한 성적을 가진 친구를 뽑아서 제가 이제 수업 때 조금 준비물이 있거나 뭔가 전달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때 이제 학습 도우미로 활용을 해보려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두 번째 차시에서는요, 이제 가장 중요한 바이러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지식적인 그 내용들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잡았었고요. 두 번째 차시의 두 번째 시간은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탐구를 했는데 사실 1교시가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부분이고 아이들한테 너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탈출 게임으로 구성을 했어요. 1교시에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퀴즈를 풀어서 이제 자물쇠 버튼을 열어야 하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아이들의 활동 사진과 활동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가짜 정보의 위험성,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차시였어요. 그래서 가짜 정보가 퍼졌을 때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 건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주고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찾아보고서 팩트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들을 알려주고 정보 검색을 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했어요. 그래서 감염병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걸리면 안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몸을 어떻게 보호해야지 감염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지 그거를 기본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면역 체계에 대해서 조금 수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면역 체계는 사실 아이들이 많은 과학에 대한 상식들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백혈구에 대한 내용들 조금 다뤘었고요. 주로 1차 방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눈으로 들어왔을 때, 코로 들어왔을 때, 입으로 들어왔을 때, 요도로 들어왔을 때 등으로 나누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몸으로 느끼는 그러한 면역 체계들에서 대해서 배우는 걸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시의 두 번째 수업은 감염병 연구보고서라고 해서 이거는 이따 활동을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면역 체계를 배웠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몸이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릴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여러분이 그런 바이러스를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이러한 양식을 주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차시에는요,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해서 아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마스크도 아이들이 항상 쓰고 다니는데 어떠한 원리로 이렇게 차단이 되는 건지 등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학습지를 꾸몄었고, 마스크를 잘라보면서 그 안에 어떠한 필터들이 들어있는지를 보는 그러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손소독제에 대한 것도 이제 에탄올 함량이나 메탄올과 에탄올 뭐 쓰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시에서는 사실 이제 손소독제를 만들어보는 실험을 할까 하다가 조금 방향을 틀어서 이제 손 씻기 활동에 대한 이제 실험 키트를 준비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재미있는 수업을 구상을 했었고요. 여섯 번째 수업에서는 팬데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과학 수업이라고 해서 제가 과학교사라고 해서 꼭 과학만 가르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이게 자유학년제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이다가 보니까 융합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팬데믹이 뭔가에 대해서 좀 알고 역사 속에 있었던 팬데믹에 대한 설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팬데믹과 관련된 질병들 얘기해보는 시간 가졌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사회 경제에 대한 풍년을 조금 다뤄보고 싶었었어요. 사실 사회적으로 지금 또는 경제적으로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지고 사회적 단계,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이렇게 타격을 받는 업종들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매일 뉴스로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업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차시에서는요, 이제 과학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뤄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각광받고 있는 올해에 들어서 많이 각광받게 된 언택트 기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 해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영상들을 좀 보면서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활동 수업으로는 이제 그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설명하는 판넬 같은 것들을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수업은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직업, 진로 직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어 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수업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을 해서 수업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그 활동지와 아이들의 활동, 그 결과물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 내용 첫 번째는 입사 시험과 면접이었습니다. 입사 시험은 저희가 사실 4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정말 혼란의 원격 수업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험을 치르지 하다가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저희 학교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설문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고 맞출 수 있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바이러스에 대한 영어 표현이 어떠한가? 손 씻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가? 역학조사라는 게 뭔지 알고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듣는 이러한 단어들을 좀 사용해서 문제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답안에 대한 그 정답률은 이러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틀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죠. 저희 학교가 대림동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약간 한글이 약한 아이들도 있어서 역학조사 같은 단어들은 어려워하는 걸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게 첫 수업이었는데 조금 고무적이었던 게 아이들이 참여를 잘 안 하고 일렬로 찍기를 할 줄 알았어요. 뭐 3번, 뭐 1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보시면 답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의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좀 뿌듯했던 수업이었습니다. 첫 수업 치고는요.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입사 면접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저도 제가 회장이고 저를 소개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제 캐릭터를 소개를 하고 마치 제가 연구원인 것처럼 좀 역할극을 실시를 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도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소개해주세요. 우리 연구소에 들어오기 위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라고 과제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요, 영상으로 직접 받았었어요. 구글 클래스룸에 영상이 제시가 올라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수업에 대한 두 번째 시간에 대한 과제였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잘해줬어가지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는 꼭 사람일 필요가 없다. 뭐 동물이어도 되고 식물이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을 들어서 자기는 이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무슨 바이러스를 알고 싶다라던가 나는 손이 많아서 실험을 정말 잘해 라던가 이런 식으로 자기 어필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즐겁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차시에서는요, 이제 바이러스를 탐구하고 방탈출했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는요, 사실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좀 구별 짓는 그런 거를 좀 주안점으로 두고 가로 안에 지금 과학 선생님들은 가로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을지 다 눈에 보이실 텐데 정말 쉽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 왜 구조에 막 DNA, RNA, 뭐 이러한 내용들을 빼지 않았냐, 인지질, 세포내 소기관 이런 걸 빼지 않았냐라고 하시면 저는 아이들이 그래도 이러한 단어들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는 게 굉장히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거를 봤을 때 후에 질문하는 아이들도 생겨요. 선생님, 근데 DNA는 들어봤는데 RNA는 뭔가요? 하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생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한번 읽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어렵게 학습지를 구성을 했었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따로 빼서 이렇게 학습지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학습지를 주고서 바이러스를 피해 탈출하자라고 해서 이제 1교시에 배웠던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물어보는 퀴즈 문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풀어서 정답을 제출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수준이 워낙 천차만별이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무리 쉽게 설명한다고 한들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아이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창의적인 문제들도 좀 넣었어요. 일부러 로직 같은 문제도 넣었었고요. 조금 어렵고 똑똑한 친구들이 도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제도 내서 아이들이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신경을 조금 썼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등교 수업 때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 선생님들 기준에서 왼쪽에 보이실까요? 오른쪽에 보이실까요? 그래서 그 아크릴 판을 사서 여기 안에 가득 그 과자를 넣어 두었어요. 과자를 넣어 두고 이거를 보이시는 자물쇠로 잠궈 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문제를 빨리 푼 다음에 자물쇠를 가져가서 돌려서 자물쇠를 열었어야 했어요. 눈앞에 과자가 이만큼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풀더라고요. 그래서 꽤 재미있게 수업을 저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으로 저희가 대면 수업이 아니라 2기 친구들은 이거를 원격으로 진행을 했는데 원격으로 진행을 할 때에도 이렇게 구글 설문지를 이용을 해서 받았었어요. 그래서 답안과 그 정답률과 문제 보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요 수업에서 방탈출을 한 아이는 딱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등교를 했을 때 제가 보상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가짜 정보의 위험성과 팩트체크 말씀을 드릴게요. 가짜 정보의 위험성에 관련된 그 활동으로는요, 이 동화책 읽기를 이제 했어요. 사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에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 학교의 학생들 수준도 고려하고 좀 더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싶어서 저는 동화책을 수업에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감기 걸린 물고기이고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물고기가 색깔별로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허위 정보들을 퍼뜨리면서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였냐면요. 이것도 원격으로 이제 컨텐츠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1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화책의 일부분까지만 구연 동화를 하듯이 읽어주고요. 그 뒤에 이어질 내용들을 여러분이 상상해서 적어보세요 라고 학습지를 구성을 해서 그 뒤에 이야기들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할 때 우리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적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또 2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원고지 양식을 줬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조화되어서 아이들이 좀 더 정돈된 형태로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아이들이 생각보다 다양한 뒤에 줄거리들을 생각해냈고, 그 다음에 가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등등을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흔적들이 보여서 조금 의미가 있었습니다. 팩트체크 관련해서는요, 이게 원격으로 진행되었다 보니까 아이들이 뭘
뭐 하나에 대한 그 정보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진실 혹은 거짓을 찾아봐라 라고 던져만 주면 너무 어려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습지는 조금 간단하게 구성을 하고 스누팩트 체크라는 그 사이트를 알려줘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정보를 하나 가지고 와서 그걸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봐라 라고 조금 구조화를 시켜줬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진행을 했고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서 정보의 출처를 밝혀서 가지고 오거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신뢰할 만한 사이트에서 가져오게 하지 못한 이제 제가 그런 거를 지도하기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에 수업을 할 때에는 이런 걸 좀 지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수업이었습니다. 이것도 뒤에 똑같은 내용의 활동지이고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팩트체크는 코코넛 워터에 대한 거였어요. 아이가 이제 코코넛 워터에 대해서 홍보를 봤는데 코로나19를 예방해 준다라고 그 영상 그 내용을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분을 아이가 조사를 해서 이러한 성분을 찾아보니까 뭐 바이러스를 죽이고 하는 내용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 친구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수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체계와 감염병 연구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면역체계는 제가 이렇게 사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면역이 뭔지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면역 반응에 대해서 눈, 코, 입, 기관지, 그 다음에 요도 등의 이제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기관들이 어떠한 면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네모칸에 적게 했었어요. 이것도 컨텐츠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라서 아이들이 이걸 자꾸자꾸 돌려보면서 열심히 채워가지고 학습지를 제출을 해 주었습니다. 함께 조금 보실게요. 이 옆에 보이시는 아이는 이제 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T세포와 B세포라는 걸 알게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T와 B에 대해서 아이가 빠른 놈, 똑똑한 놈 이렇게 적어 놓은 게 너무 귀여워서 제가 활동지로 가지고 왔고요. 뒤쪽에 보시는 게 지금 막 이렇게 아이들이 블라블라 적어 놓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습지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학습지 올려준 PDF 파일을 출력을 하거나 빈 종이에 옮겨서 써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열심히 이렇게 베껴가지고 적어놓은 학습지와 그 옆에 친구는 이 수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까지도 조사를 해서 형광펜을 칠하고 여러 가지 장기들의 모양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학습지를 과제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아이가 이 수업을 열심히 준비해줬다라는 걸 아이도 알고 있구나라는 게 조금 느껴졌어가지고 이러한 내용들도 선생님들께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감염병 연구보서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거는요. 사실 이 수업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제가 두 번째 수업을 도대체 어떤 활동 수업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도저히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이러면서 너네가 그럼 신종 감염병 만들어 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빈칸을 정말 뻥뻥 뚫어놓고 자 해보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나중에 피드백을 해줄 때 이 수업이 가장 재미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 조금 부족했나?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조금 반성이 됐던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들어낸 바이러스들 좀 보시면 조금 신박한 바이러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잠복기라는 설명도 얘기를 했었고요. 이때 이제 수업을 할 때 비말 감염, 공기 감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염의 경로들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조금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아이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진행을 계속 했었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왼쪽에 굉장히 재미있는 바이러스가 하나 있는 게 노스쿨 프로젝트라는 바이러스예요. 선생님들은 조금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이 학생은 학교가 오기가 너무 싫었나 봐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걸리는 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과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내용은 조금 부실할지언정 그래도 열심히 생각을 한 게 보여서 그래도 가지고 와봤고요.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수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손 씻기 활동입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학습지를 이렇게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스크에 대한 내용들 전반적으로 조금 같이 봐보자라는 의미로 가지고 왔었고요. 손소독제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에탄올, 메탄올이 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퍼센트가 되어야 하는지 등등을 조금 얘기를 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손 씻기 활동에 대해서 실험 키트는요, 사실 이 실험을 제가 1학기 때 계획은 했었는데 실행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원격 그때가 아마 코로나19가 갑자기 심해지면서 전면 원격 수업이 되면서 아이들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아쉽게 됐던 부분인데, 그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손 씻기 실험 키트라는 걸 검색을 하시면 형광 로션하고 UV 램프를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쭉 바르고서 손을 씻은 다음에 어디가 잘 안 닦이는지 등등을 좀 관찰할 수 있는 실험이거든요. 아이들이 조금 재미있게 손 씻기를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수업을 고안을 했었고요.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실험도 인터넷에 굉장히 많아요. 비누로 씻고 식빵을 만졌을 때 이제 식빵의 상태, 더러운 손으로 만졌을 식빵의 상태를 비교하는 그런 사진들도 있고요. 또 외국에서 실험한 거는 게임을 시켜요. 대신 손에 뭔가 묻어 있다라는 걸 인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게임을 하는데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눈, 코, 입을 만지면서 이 형광물질들이 묻어 있는 걸 보면서 이제 손 씻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 이제 팬데믹과 사회경제에 대한 내용은요. 팬데믹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뤘어요. 팬데믹이 무엇인지, 역사 속에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팬데믹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 상황 이후에 어떠한 영향들이 생겼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조금 조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줬었고요. 2번째 시간에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거는 이제 어려운 단어들을 좀 많이 썼어요. 저도 경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당장의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내수경제라는 단어, 기준금리라는 단어, 유가라는 단어를 조금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도 수업 1시간을 채우기에는 제가 너무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빅데이터를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에 채팅 검색어가 얼마만큼의 바뀌었나라는 거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주고서 현재 사회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이들에게 조금 분석해보게 하는 활동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학습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사실 여기에 대한 수업 준비가 가장 어려웠어요. 제가 정말 취약한 사회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지가 여러 번 이렇게 많이 발전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거는 역사 속의 팬데믹과 그 후의 상황들을 정리하는 학습지로 진행도 해봤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주는 이런 학습지도 구성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부분에는 앞에 보셨던 그 아래의 학습지에는 경제 관련된 기사들을 조금 줬었어요. 제가 여기에는 차마 실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나 쏟아지고 있는 기사들이, 최신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글들을 여기저기 좀 짜집기를 해서 제가 글을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고 이거에 대해서 해석해 보게 하는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 사용했던 PPT예요. 이게 원격으로 진행을 했던 거라서 PPT가 조금 정신이 없기는 하죠. 저도 좀 급하게 준비를 했었어가지고요. 그래서 금리라는 단어, 인하,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것도 내용은 상당히 어렵게 썼어요. 제가. 하지만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잘게 쪼개서 설명을 진행을 했었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 수업 뒤에 이거에 대해 정리를 해봐라 라고 하는 학습지를 이제 받았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정리를 잘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딱 부분만 캡처를 해가지고 오느라고 내용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경제에 대한 내용들도 너무 어려운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조금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일부러 줄글로 써왔어요. 아이들이 읽기 연습도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읽고 현대인들의 관심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한번 해보게 했고요. 또 이러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보게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과제를 제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현대생활의 변화와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7번째 수업은 과학기술과 언택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이쯤 되면 아이들이 조금 정보를 찾아보는 연습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영상들을 일부를 아이들에게 조금 구글 클래스룸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직접 비대면 사회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찾아 써보세요 라는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구상은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지금 오른쪽에 ATM 기기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주변에 비대면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게 했었고요. 영상 하나를 골라서 장점과 단점 적어보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번째 시간에는 비대면 시대에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우리가 어떠한 설명판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걸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도 원격으로 아이들에게 직접 받다가 보니까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없는 재료로 열심히 그려서 낸 과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수업인데요.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를 지켜주는 직업이라는 주제로 해서 이제 저희 학교에 수석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로 선생님이시거든요.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제가 구상을 했었고요. 주변에 직업들이 무엇이 있는지라는 거를 쭉 마인드맵을 그려보게 했었고요. 최초의 역학조사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재미있게 구성을 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면서 역학조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알 수 있게 진행을 했었고요. 빅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다루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직업에 대한 설명들을 하는 그 과정들을 아이들이 봤기 때문에 처음에 1번에서 아이들이 마인드맵을 그렸던 직업들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이런 식으로 직업에 대해 조사를 해봐라 라고 하는 게 그날의 과제였습니다. 아이들이 했던 내용은 이제 경찰이나 의사, 소방관, 간호사 등등이 많이 나왔고요. 조금 특이하게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위생사도 나왔었고요. 간병인도 아이들이 또 우리를 지켜주는 직업으로 꼽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직업을 우리 눈으로 겪고 체험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수업 돌아보기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제가 구글 설문지로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재미있었던 활동들은 조금 다양하게 나왔었고요. 재미가 없었던 거는 그래도 조금 없었다고 아이들이 얘기를 해줘서 조금 고마웠어요. 사실 이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좀 고생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조금 고마웠던 답변들이었습니다.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적는 것도 이렇게 열심히 제가 일부만 캡처를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 조금 그래도 뿌듯하게 아이들이 뭔가를 하나는 배웠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에 대해서 더 다루고 싶은 아이디어들 선생님께 공유를 드릴게요. 조금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 다루고 싶었어요. 시간 부족으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코로나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싶었어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유독 심했던 한 해였기 때문에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것들, 사실 차트를 만들어 보게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과학에서는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고요. 역학조사 활동에서 게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대한 내용들도 수업으로 할 수 있고요. 캠페인 활동도 펼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다뤄보고 싶은 내용으로는 무증상 감염에 대한 내용들 좀 다뤄보고 싶었어요. 사실 무증상 감염이라는 게 장티푸스로 인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코로나 블루에 대한 것도 좀 다뤄보고 싶었어요. 코로나 블루가 뭔지,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게다가 20대, 30대,
30대, 40대가 각각 코로나 블루에 걸리는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세대 공감을 할 수 있는 수업을 구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다른 주제 선택 프로그램들 진행했던 거는요, 그냥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차시 내용들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기본학력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싶어서 과학을 읽고 쓰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크게 읽기, 단어, 표 그래프, 말하기, 쓰기로 영역을 나눠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활동지를 조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매번 차시마다 받아쓰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워낙 과학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 화상암인지 화산암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연습시켜서 기본 학력을 좀 채우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읽기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읽기는 영상으로 직접 받아서 이제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했었었고요. 이런 식으로 뿌띠바크 해서 빙고 게임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와 그래프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학습지를 따로 만들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수업 시간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이들이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했을 장점을 살려서 단계별로 조금 아이들에게 수준별로 과제를 부여를 했었어요. 첫 번째 단계의 친구들은 이제 OX로 문장을 읽고서 OX로 판단하는 그런 과제를 부여를 했었고, 두 번째 단계 아이들은 문장을 읽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걸로 단계를 냈었고, 세 번째 아이들은 문장을 읽고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걸로 단계를 좀 구별을 해서 했었는데, 이게 조금 아이들의 개별화 수업이 가능했던 부분이라서 선생님들께 공유를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기 수업은 관찰, 탐구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참 개망초꽃이 많이 피어 있을 때라서 개망초꽃을 보고 있는 그대로 써보기, 느껴지는 것을 써보기 해서 한 문장 만들기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비교하는 글쓰기에 대한 수업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학기 때 진행하고 있는 예술체육 프로그램인데요. 올록볼록 입체 도형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입체 카드 만들고요. 입체 전개도를 이용해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교과들에 대한 내용들을 융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준비한 내용인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많은 내용을 공유를 드릴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려볼게요. 바이러스 연구소 수업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은요, 저희 학교에 중국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건드려서 이것이 자칫 중국 학생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불러오게 할까봐 이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에 관련된 인종에 대한 차별에 대한 내용을 아시아인의 측면에서 다뤄보고 싶었는데 그것 또한 제가 수업을 하려다가 멈춘 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거를 다루고자 한 게 가장 신경 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여쭤보셨는데요. 아이들이 사실 많이 배웠던 것 같고 피드백을 주기로는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워낙 욕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루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교과 외에 다양한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여러 가지 분야를 배워서 좋았다라는 얘기들을 조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연구소 수업과 같은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여쭤보셨어요. 근데 우선 저는 교원학습 공동체를 정말 강력히 추천을 드려요. 저희 학교 교원학습 공동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마음 맞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저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만 드려도 선생님들이 그 각 교과에서 사용하는 교수법들을 알려주시면서 사이트들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정말
양으로서 승부를 하면서 그 중에서 뭔가 하나를 건져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도 사실은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또 방학 중에 굉장히 수업을 전반적으로 1차시부터 8차시까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방향을 잡아놓고 시작을 했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한 자료들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었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했었었고, 또 이 수업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배운 점은 학생들을 조금 더 믿어도 되겠구나라는 거를 가장 많이 배웠었어요. 잘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믿음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잘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했고 잘합니다. 감사합니다.